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법 유죄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3주 만입니다. 재판이 되게 된 지. 앞서 재판부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서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8일 만에 재판부에 서게 된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설전도 있었는데 다음에 좀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15분 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불출석으로 종료가 됐는데 뭐 여러 저간의 사정은 있겠지만 참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판 과정이 너무 지난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축구, 중동 축구, 침대 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경기를 이기다 보면 그냥 들어 눕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침대 축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 선수가 만약에 경기를 이긴다고 해서 이기고 있다고 해서 들어 놓으면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초를 잽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추가 시간을 주는 거죠. 결국 어떤 경기 지연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없다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재판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씻어내고 싶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 수밖에 없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이라서도 깔끔하게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어떤 탄원서, 지지자들 동안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원서의 어떤 목적은 빨리 제발 재판을 해달라 이런 어떤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그 15분간에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 설전이 있었어요. 다른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사안 100개서 물어본 게 확인됐다. 베낀 게 문제가 되냐? 뭐 법원이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아예 어디서 베꼈냐? 무리한 발언이다. 공범들과 연락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재판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이었고. 이현정 의원님. 네.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지금 병합이 됐는데 증인만 한 10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죠. 공교롭 때 오늘 대장동 재판의 주심은 김동연 부장판사였습니다. 위증교사 무죄를 내린 판사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건 지금 뭐 이 증인들 신문만 하더라도 벌써 뭐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일이 전부 다 법정에 세워서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의 신문조사나 이런 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원에 와서 확인하고 해야 돼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끊임없이 아마 연기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필요 없는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기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증인을 통해서 빨리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돼야지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당 판사가 뭐 실제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줬기 때문에 뭐 다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여당에서는 이 판사를 가리켜서 뭐 비판 목소리 여권에서 있었고 여당이라기보다 다만 또 이게 공교롭게 대장동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 좀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아예 뭐 그 김진욱 대변인 여당에서는 특히 뭐 이 재판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633 빨리 끝내라 혹은 제 시간대로 제때해야 된다 뭐 그런 TF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TF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TF에서 만약에 재판부에다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다 그러면 그거야 말마따나 이 삼권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김기영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연 사유가 있다.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늘 재판이 15분 만에 끝나게 된 거 유동규 증인이 불출석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강요한 겁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게 말끝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사안의 중심인지 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김동연 부장판사 얘기 나왔잖아요. 뭐 마치 1심에서 지난번 위진교사에서 1심에서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 때문에 어떤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해주지 않을 거냐 하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때 1심을 담당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뭔가 유죄 심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그 재판부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 같은 잣대에 같은 논리로 말씀을 주셔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음번 재판도 역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일 만입니다. 같은 재판부에 출석을 하고 15분 만에 끝이 난 대장동 재판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얘기 속보성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